강원자치도가 양양국제공항 노선 확대를 통해 공항 활성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파라타 항공은 이르면 8월부터 양양 제주 정기 노선 운항에 나설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소초면을 치악산면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명칭 변경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기호 국회의원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역 현안 중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시급하다며 정치력을 집중해 속도감 있는 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에서 고로쇠물 채취가 한창입니다.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인제 고로쇠 채취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1월 원주시 소초면 주민들이 지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 원주시도 치악산면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소초면이 치악산면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개로 쪼개진 채 누워있는 이 돌은 소새바위입니다.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에 있는 이 바위가 소초면의 유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의 혀를 닮았다는 이 바위는 며느리로 인해 가세가 기울어졌다는 한 집안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치악산과 인접한 소초면이 바위 하나에서 유래된 이름을 사용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명칭 변경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실제로 소초면과 이름이 유사한 서초구, 속초시 등으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며 지명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초 하면은 속초 뭐 이런 식의 의문을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초면도 뭔가 좀 임팩트 있는 뭐 치악산이라든가 뭐 이런 명산 국립공원을 따서 한번 이름을 바꿔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초면은 구룡사를 비롯해 대부분의 관광자원들이 치악산 국립공원 내에 있습니다. 게다가 면적의 70%가 치악산에 속해 있고 소초면을 흐르는 개천의 발원지가 대부분 치악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소초 지역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치악산면으로의 명칭 변경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1월 헬로티비 뉴스 보도 이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명칭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그 면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다음에 그 관련 절차로는 이제 그 조례 개정이라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면 명칭을 바꿔가는 과정을 저희 계획대로 그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잘 파악해서 저희가 그 개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는 앞으로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가 양양국제공항의 국내선과 국제선 노선 확보를 통해 공항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5일 제2청사 글로벌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옛 플라이 강원을 인수해 출범한 파라타 항공이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변경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라타 항공은 변경 면허를 받은 뒤 항공 운항 증명 효력을 회복하면 이르면 8월부터 양양 제주 정기 노선 운항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제주 정기 노선뿐 아니라 국내외 여행사와 협업을 통해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8월 추항은 국내선부터 좀 해서 회사가 좀 안정기를 갈 때 저희도 요거를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여기서 국제선 나가는 부분은 정기 노선은 추후에 이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이와 별개로 1월부터 3월 3일까지 베트남 다낭 전세기 노선을 운항한 데 이어 필리핀 마닐라와 몽골 울란바토르, 중국 연길 노선까지 올해만 국제선 전세기 94편을 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상 경칩입니다. 인제군에서는 고로쇠 물 채취가 한창인데요. 초봄에만 만나볼 수 있는 고로쇠 물 채취 현장에 전소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제군 상수내리의 한 야산입니다. 봄 날씨가 시작되면서 고로쇠물 채취가 한창입니다. 나무에 구멍을 뚫고 관을 연결하자 투명한 고로쇠물이 방울방울 떨어집니다. 고로쇠물은 낮 기온이 영상 8도 이상 오르는 초봄부터 나오기 때문에 봄의 전령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저기 영하 5도에서 영상 한 10도 그렇게 되면 그게 좀 물이 잘 나오거든요. 상수내리 일대 고로쇠 나무는 약 1200그루로 매일 고로쇠물 약 9600리터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고로쇠물이 담긴 통입니다. 해발 300m 위에 있는 나무 약 300그루에 한 호스가 연결돼 있어 물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고로쇠물은 작업장으로 옮겨져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필터 6개를 거쳐 불순물을 걸러내고 살균 처리 후 숙성에 들어갑니다. 고로쇠물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고 뼈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인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수확량이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가 길어지면서 지난해엔 1월 말 시작했던 채취가 2월 말로 늦춰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좀 한 달 정도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18개 창목반에서 지금 소득이 지금 한 50% 이상 지금 이렇게 줄어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인제 고로쇠물 채취는 이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어수선한 전국에서도 지역에는 풀어야 할 현안 사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 계획 들어봅니다. 이세진 기자가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한기호 의원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국회의원이 처음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지역이 낙후된 것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거기엔 사람이 와야 된다. 사람이 오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가 구축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죠. 동서고속화 철도가 지금 착공이 돼서 2027년 말 아니면 28년도에 개통이 된다고 이제 하는데 당시에 이 개통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또 우리 지역에 이제 국도 5호선 화천으로 춘천 화천으로 이어지는 5호선 공사도 지금 예산이 확보돼서 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고 또 국도 31호선 또 56호선 또 47호선 이와 같은 국도의 지금 선형 개량 그다음에 차선 확장 또 각종 뭐 터널을 뚫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공사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성과가 있습니다. SOC 사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지역민들이. 올해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과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동서고속화 철도가 되면 역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 역 주변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실제로 지역의 경제 활동에 이바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개발 사업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서면대교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착공이 돼서 가능한 빨리 그래서 2028년 정도까지는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포천에서 철원까지 고속도로 연장하는 거 이것도 아마 금년도 전반기에 최종적으로 예타가 결정이 돼서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될 겁니다. 강원 여야 의원들이 같이 발의했던 이제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안. 혼란 정국 속에서 약간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2차 개정할 땐 87명이 연대 서명을 해줬지만 이번엔 105명이 했어요. 이는 이제 늘었고 근데 사실은 이게 추진하다가 딱 2개가 이제 걸린 거예요. 이 급변 사태가 생긴 거 하나. 이것 때문에 지금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는 게 이제 스톱돼 버렸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제 불을 붙여야 되고 2차까지 넣지 못했던 것들을 넣다 보니까 행정부의 각 부서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 이걸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 외국 자녀들이 와서 유학 비자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만든다든가 또 평창 동계 올림픽 지역이 그게 우리 도 관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도에서는 여기에 많은 재정과 인력이 소모되니까 국가 관리를 좀 바꿔줘라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앞으로 설득을 도하고 같이 우리 의원들을 설득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법안을 준비 중이신 게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일 뜨거웠던 게 이제 그 우리 기후 대응 댐을 만든다고 해서 전국에 14곳을 지정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양구 지역에 이제 댐을 추가로 만드는 게 하나가 포함돼서 지역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또 그다음 화천 댐에 대한 문제가 이제 대두된 게 다목적 댐인 경우와 발전용 댐인 경우, 발전용 댐은 그 한수원에서 지원 사업을 해요. 근데 다목적 댐은 국가에서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발전용인지 다목적인지 아무 관계없이 피해를 보는데 지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앞으로 바꿔달라. 또 양구의 댐을 지금 추진하는 것도 지금 보류 상태로 들어가 있는데 정말 양구에다가 정말 파격적인 것을 내놔라 하려거든 이렇게 이제 주문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이 문제도 이제 앞으로 해결돼야 될 아주 뜨거운 것 중에 지금 하나죠. 올해 의정활동 어디에 좀 초점을 둘 예정이신가요? 우리 강원도 특별법 3차 개정안 여기에 좀 더 이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국가적으로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들을 챙겨서 군성화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 사업들도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들을 다시 발굴해서 지역에 활력을 넣는 이런 것들을 해야죠. 국가가 바로 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초의료원이 시설공사 과정에서 편법으로 계약을 하고 허위 준공을 처리한 사실이 강원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5일 속초의료원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핵심 관계자 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감사 대상은 속초의료원이 2019년부터 시행한 전문 진료센터 및 검진센터, 병동 증축 등 9개 사업입니다. 강원도 감사 결과 특정 부서장이 사실상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변칙적 방식으로 수의 계약을 다수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미시공공사에 대해 업체에 대금을 부당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특히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사항들로 인해 속초의료원이 향후 지급해야 할 금액이 39억 원으로 확인돼 의료원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강원 지역에 내린 폭설로 태백 지역은 비닐하우스 붕괴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백시가 집계한 피해는 비닐하우스 6개 동과 태백시 종합경기장 육상 보조트랙 지붕이 붕괴됐고 공공하수처리장 비가림 시설 등도 파손됐습니다. 또 제설차 운행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으며 서울식물원은 처마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025학년도 대학 진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는 재적 인원 9,765명 가운데 7,720명이 대학에 등록했습니다. 4년제 대학 등록자는 6,717명이며 이 중 서울 주요 7개 대학에 진학한 인원은 252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2.7% 줄었습니다. 의대 등록자는 73명으로 지난해보다 27명 늘었습니다. 강릉시와 평창군이 공동 추진하는 대관령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와 대관령 케이블카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달부터 10월까지 대관령 케이블카 조성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을 진행합니다. 강릉시는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투자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 설계와 각종 영향평가 협의에 들어가 2028년 사업을 최종 승인받는다는 계획입니다. 대관령 케이블카 조성 사업은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에서 평창군 대관령면 선자령을 잇는 편도 5km 규모로 국내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